네.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죠. 일단 오늘은 지수가 조금 빠졌어요. 대신에 코스피는 조금 빠졌는데 코스닥은 멀쩡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 강세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이 좀 괜찮아졌다. 이제 그것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예, 어서 오세요. 네. 거기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슈도 있고, 지금 그 현대차 그룹에서 추진하는 뭐 그런 이제 행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수소차 관련주, 지금은 이제 연료전지주들이 올라가던데, 그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북주도 시간이 나면 좀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안 나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거하고 주도주들 이제 동향, 그 다음에 테마주까지 쭉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뭐 계속 최근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내 계좌는 여전히 우울한데,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몇 종목만 막 올라가서 지수를 띄워놓으니까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들 마음을 100%가 아니라 1000%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요거 다음에 또 좋은 게 와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문재인 때랑 이제 똑같을 거다. 그래서 문재인 때 그때도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었고 증시가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 말고 종목,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많이 올랐을 때, 그때 개미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또 손실이 났겠죠.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20살, 21살짜리 한참 젊은 애들도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20살, 21살 때, 아니 뭐 30살까지도 저는 감기약도 안 먹고 살았는데,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뭐, 몸이 좀 약해서 그런가. 네, 아무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마감을 보시면 마이너스 0.8% 하락 마감했고, 장중에는 이제 1% 넘게도 빠졌었겠죠. 그죠? 드디어 조정이 오는 건가? 뭐 이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감아 올려서 시초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8% 하락 마감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보합이에요. 여기는 변동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잘 끝났고요. 해외 증시를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어젯밤에 다우지수가 신고가가 났거든요. 또 0.7% 올랐고,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1.8%. 왜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 뭐 퀄컴이라든지 인텔 뭐 이런 이제 반도체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 급등하겠구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아니에요.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을 좀 한 거고, 일본 증시도 오늘 좀 소폭 하락 마감했죠. 마이너스 0.5%. 중국도 살짝 빠졌고, 오늘 분위기가 이래요. 그냥 대만도 조금 빠졌고,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는 날이다, 이 정도로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란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를 잘 보시면, 차트를 보죠. 오늘 뭐 아예 그냥 하락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2%에서 하락 출발을 해서 장중에 뭐 4%까지 쭉 빠지다가 끝날 때 조금 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까 지수랑 똑같이 시초가 정도에서 끝난 거죠. 마이너스 2%로 끝났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2%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상승한 걸 반납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음봉 요거 하나 나온 거 가지고 뭐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그죠?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죠? 과열됐어요. 삼성전자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그죠?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대체거래소까지 포함시키면 56만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권사들은 또 목표가를 또 올린 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그래서 지수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주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저 은행에 적금 들듯이, 그죠? 돈 넣어놓고 매달 일정 금액이 무조건 따박따박 나오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배당 많이 주는 걸 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그거보다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사업을 잘하려면은 멀리 내다보는 것도 잘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경영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사업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죠? 네. 눈치는 기본인데 눈치가 있어야 되고, 심리가, 그죠? 네. 심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멘탈이 너무 쉽게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사업 못해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사업하면은 본인도 망하고 옆에 사람 다 망하게 하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 체질이 아닌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심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이제 심리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를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낮에도 이제 어떤 우리 회원님이랑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한 명이 아니라 오늘 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막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자마자 반토막 나고 막 이래서 힘든 게 아니라, 지수가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오늘도 4,000 이상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한번 보죠. 잠깐만.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마인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코스피가 올 초에 2200이었거든요. 올해 4월 달에 2200이었다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방금 보셨던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엄청 올랐거든. 그냥 동일한 시기에 SK 하이닉스를 샀으면 3배의 수익이 났고요. 중간에 샀어도 2배의 수익이 났을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삼성전자도 이제 2배 오른 거거든요. 이제 연초 대비 더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대형주 중에 또 많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조선주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막, 그리고 증권주, 뭐 지주회사, 뭐 이런 거, 미래에셋증권,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난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증시가 저렇게 잘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무슨 스머프 마을도 아니고 온통 10%고, 그죠? 네. 뭐 30% 이상씩 막 40%, 50% 이상씩 손실 난 거 막 잔뜩 들고 있는데, 개별주 위주로. 근데 하나도 안 가고. 근데 다 같이 안 가면 덜 힘든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왜 카카오톡 얘기해드렸잖아요. 어젠가 엊그젠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개미들이 힘든 게 뭐냐,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종목도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누가 힘들까요? 네, 오랫동안 중소형주 손실이 좀 났어도 들고 있는 분들. 왜? 얘 올라올 거야. 내가 끝까지 내가 참고 이겨내면, 인내하면 얘는 반드시 나한테 수익을 줄 거야. 지금은 너무 큰 손실이고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라고 버텼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되거나 더 하락이 나서 힘든 게 아니라 내 거만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겪어요. 항상 겪는 일인데, 요번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되게 힘드실 거라고. 나만 소외당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권주는요, 증권주가 이게 급등한 거는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20년 만이요. 20년 만이라고. 아시겠어요? 20년 만에 어떻게 20년 만에. 그러니까 증권주 갖고 수익 많이 났어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서는 증권주를 많이 했거든요. 15년 전에 여기서는 했어야 사람들이. 왜? 앞에서 증권주 많이 한 걸 봤거든. 근데 최근에 증권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최근 20년 동안 안 갔거든.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하고 나중에 반도체 이제 부품 장비주들, 중소형주도 좀 올라갔죠, 그죠?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왜? 가긴 갔어요. 걔네들도 가긴 갔는데, 저희가 최근에,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나 아니면 또 신규회원들이 종목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응? 나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제가 단언컨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를 저는 상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갖고 있는데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심 있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쪽으로 수익 낸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언제 힘들어지냐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봤을 때 힘들어지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불면증이 제일 심한 동네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동네인 강남이에요. 물론 강남에도 이제 열심히 사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강남에서 그래도 이제 살 정도가 되면, 물론 이제 사기꾼들 말고요, 능력도 안 되는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자기도 수십억의 돈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거든. 난 뭐 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너무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하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똑같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휴대폰만 보면, TV만 틀면, 아니면 뭐 직장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에 나갔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꼭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있잖아, 이걸로 해서 지금 돈 많이 벌었다, 꼭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옆에 사람은 허파를 디벼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좋아요 좀 한번 눌러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누르시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꼭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돈은요, 돈 좀 벌었다고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 돈 나가, 나중에. 나간다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버시거든 자랑하지 마세요. 돈도 잘 써야 되는 건데 자랑하시면 안 돼.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복 나간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네.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지난주도 얘기했고 이번 주도 얘기했고.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그죠? 네.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급등한 게 한 번 있었죠. 최근에 언제 있었어요? 코로나 때.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러면 책에도 안 나와. 책에 왜 안 나오겠어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코로나 때예요. 이때요, 미중 무역전쟁 중이었고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그 IT 기업들을 때려잡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수많은 언론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외쳤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트럼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저 망할 놈의 언론들 때문에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힘들어할 거라고. 정말 나쁜 놈들은 언론이라고 그때 막 그랬거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때가 여기에요. 여기라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똑같지 않나요?
올해 4월달에 삼성전자 폭락해서 5만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아요. 갑자기 훅 떨어지잖아. 그때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 저점이 42,000원이죠. 근데 연말 되니까 얼마가 있어요? 8만원. 그리고 연초 딱 되니까 9만원. 더블. 지금이랑 뭐가 달라? 똑같지. 기관과 기간이랑 이제 뭐 어떤 타이밍에서 쭉 끌어올렸느냐 그 차이지 똑같아요. 이거 누가 올렸겠어? 외국인이 올렸겠지. 기관이랑 같이. 그죠?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때 이게 쭉 올라갈 때 요 구간에서 돌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망한다 그랬어.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고. 최근에도 그러다가 올라갔잖아요. 이때도 똑같았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2, 3개월 만에 주가를 이만큼 올린 거예요. 더블을.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도 반도체니까 같이 많이 갔겠죠? 그쵸? 그리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가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거고 그 당시에도 중소형주나 뭐 개별주라든지 뭐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힘들었겠죠. 2,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왜? 내 건 안 가는데 얘네들만 가거든. 그때 되게 힘들다니까요.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돼. 힘들었지 당연히. 그죠? 네. 근데 쭉 올리고 이제 96,000원을 찍고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개미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여기서는 안 사. 이때는 저희 방에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집을 해놓고 올라올 때 팔아버렸어요. 지금도 우리 방에서 들고 있다가 6만원, 7만원에 사놨던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다 팔았잖아요. 저희는 9만원 9만원 되기 직전에 팔았어요. 네. 다 팔았다고. 그때 똑같았거든요. 그거 팔아서 개별주 샀다고 그때.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딱 96,000원을 찍고 요 지점에서 제가 왜 웃냐면 항상 그래. 삼성전자 개미들이 물릴 때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 안 변해. 레파토리가 있는데 뭐냐, 평상시에는 삼성전자 관심도 없다가 맨날 이게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우 삼성전자 더 간다. 앞으로 이제 뭐 청사진이 뭐 아주 그냥 실적도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해가지고 막 미래빛 청사진을 막 그려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락이 와요. 뭐라고? 제가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애들 핑계 대면서 애들한테 사줘야 되겠다고. 주식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물어봐요. 앞으로도 주변에 누군가가 어머 난 애들한테 해준 게 너무 없잖아. 삼성전자로 사서 물려줘야 되겠어. 그러면 속으로 아 삼성전자 이제 한동안 조정 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때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어. 항상 그랬어. 항상.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기거든요. 산다니까요. 여기서는 안 사요. 망할까봐. 올라올 때도 안 사. 무서워서. 여기도 안 사요. 무서워서. 근데 여기서는 안 무서워. 산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별주를 들고 있던 테마주나 개별주, 중소형주를 들고 있던 개미들이 삼성전자 올라간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나 이런 주식을 처분을 해서 돈이 없잖아. 처분을 해가지고 뭘 사냐? 이걸 사요. 갈아탄다고. 그렇게 들고 있던 개별주, 저기 중소형주를 팔아서 이걸 산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물려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얘가 여기서 갑자기 무슨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들듯이 뭐 다이빙 하겠어요? 그죠? 네.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돼요? 옆으로 천천히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흐른다고. 뭐예요?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확 꺾어지면 떨어지면 아닌가 봐 그러면 손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탈출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9만원쯤에 샀어요.
근데 85,000원이에요. 아니 85,000원쯤에 샀어. 근데 주가가 8만원이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계속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3, 4개월, 뭐 6개월, 1년씩 시간을 쭉 끈다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응? 오도 가도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이게. 그 여기서부터 뭐가 가요? 그렇죠. 중소형주 테마주가 날아가기 시작해요. 특히 어떤 게 제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개별주 갖고 있다가 아 안되겠다 대형주 갈아타야지 손절했죠. 그놈이 날아가. 그놈들이 막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아탄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죽고 싶다고. 왜 또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3년 들고 있었는데 손에 30% 보고 팔았는데 걔가 지금 상한가 3개 나왔어요. 안 팔았으면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벌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아,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라 이게. 그냥 그 길로 가지 마시라고. 21년도에 그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 정말 돈이 잘 벌렸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삼성전자 앞으로 돌 때 있죠. 이때 개별주 테마주 돈 엄청 벌렸어. 그때는 이제 대선주가 많이 갔죠. 응? 대선주가 많이 갔잖아. 돈 진짜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이때 아닙니까? 이때 떼돈 벌었지 그때. 삼성전자가 옆으로 돌 때 그때 돈이 많이 벌려요. 뭐가? 개별주 테마주가.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고요. 엄청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정도라 그 정도의 고통이 밀려와요. 부모님을 사랑하셨던 분들은 부모님을 잃은 그런 고통에 견주어서 하나도 이제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고통이 밀려온다니까. 네. 큰 슬픔이 막 찾아와요. 진짜로. 엄청 힘들어. 제 얘기를 듣고 이겨내시라고요. 여러분들 다 제 방송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뭐 단기 추천이나 무료 추천 안 하잖아요. 중국청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안 뿌려요. 저는 제 방송 왜 들으세요? 그냥 전체 시황 읽는 거 좀 돈 받고 그 다음에 좀 유망한 테마주 얘기 그런 건 얘기해 주니까 업종은 테마주나 이런 건 사서 좀 돈 좀 벌고 심리 관리하려고 들으시는 거잖아. 공부도 좀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안 힘든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고 지수만 올라가면요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온다고요? 네. 내 차례가 온다고. 근데 막판에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해요. 대부분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이거 사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왜 포스코홀딩스 2년 전에 포스코홀딩스 얘기했죠? 그것도 똑같아요. 중소형 개별주 끝까지 들고 있다가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탄 거예요. 다 물렸잖아. 2차 전지 여러분들 뭐야 이런 거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여기서 물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6만원이죠? 6만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최근 저점 1200원.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 아니고 50분의 1 토막. 이래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잡주라고요? 에코프로 같은 거 보실래요? 얘는 예전에 30만원이었죠? 최근 얼마였게요? 37,000원. 그러니까 한 8분의 1 토막인가요? 대충?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잘 참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시험.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엔 난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했어. 네. 근데 아무튼 그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나 안 버티나 그죠? 네. 그 정도로 마음고생 심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죠? 네. 시험 들었어요.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옮겨 타면 이제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 코스피 쪽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고 막 하는데 코스닥이 장중 내내 플러스였어요. 그러다가 잠깐 뭐 떨어지고 코스닥이 뭐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 계속 유지하다가 끝날 때도 뭐 거의 보합이긴 한데 아무튼 강보합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코스피 너 조정받아. 나 이제 가야 돼. 안 떨어지잖아. 코스 말짱하잖아. 어제 왜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도 어제 8% 이상 급등했잖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멀쩡하잖아요. 응?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신고가 내주고, 야 바이오 가자, 동생들아 아그들아 가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응? 멀쩡한데 왜? 상대적으로 안 떨어진 게 어디예요?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들 불만이 뭐예요? 코스피 갈 때는 안 올라가고 코스피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진다고. 그게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안 떨어지잖아. 네,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거라니까 이게. 나쁘게 보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죠. 아마 이제 그게 그만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문재인 때랑 레퍼토리 똑같다고. 근데 지금 똑같아요. 뭐도 똑같냐면 문재인 때 처음에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이제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초기 개판이었죠. 왜? 아니 뭐 인수위도 없고. 왜냐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취임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개별주들이 다 이랬어요. 이게 풍국주정이라고, 이게 수소차 관련주인데 5월달에 선거 끝났죠. 그리고 뭐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그죠?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들었다 놔요. 풍국 주정이니까, 주정이 뭐예요? 술 원료 만드는 회사잖아, 주정. 그죠? 근데 갑자기 문재인이 갑자기 수소차 타령을 하더라고. 막 현대차. 그러니까 좌파 정권은 삼성을 되게 싫어하죠, 그죠? 근데 현대차랑은 또 잘 친하게 지내더라고, 보면. 현대차하고는. 그때 문재인이 현대차, 그때 수소차 이런 거 홍보 많이 해줬어요. 뭐 그럴만도 한 게, 뭐 원전 없애버리고 그때 막 신재생 그런 거 할 테니까 코드가 좀 맞았겠죠, 그죠? 한번 들었다 놓더니 10월부터 미친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재인 첫 번째 정책주라고 보시면 막 가더라고. 9월달에 한번 살짝 들었다 놨다가 10월달부터 뽑죠. 10월 언제부터? 추석 끝나고 나서. 오늘 소름 돋았어요. 두산 퓨얼셀 최근에 9월달에 들었다 놨다 했죠. 보이시죠? 들었다 놨다 했잖아. 그러더니 이제 뽑더라고.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9월달에 여기서 한번 이제 단타도 한번 쳐드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또 보유 종목이거든요. 갖고 있어야지. 보려면 상한가를 갈 것 같더라고, 오늘 느낌이.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급등을 하길래, 뭐 급등도 하지도 않는데 뭐 상한가 갈 걸 알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급등을 쭉 시작했는데 보니까 느낌이 상한가 갈 것 같더라고. 외가 하나 찾아봤더니 급등한 이유가 이거예요. 문재인 때랑 똑같다니까. 저보고 기억력 되게 좋다라고 막 칭찬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아유, 저보다 기억력도 좋은 분들 더 많으신데, 저도 뭐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빴으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기억력이 좋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냥 온몸으로 기억을 해요. 온몸으로. 애널리스트 생활만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네. 회원들 리딩하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있는데, 지수 떨어지면은 그걸 기억 못하겠어요? 사람들 다 같이 힘든데, 그죠? 왜 힘들었는지도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기억한다기보다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머리가 좋아서 막 기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겸손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몸이 기억을 해.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수소차가 갔거든요. 근데 오늘 연료전지가 왜 급등했느냐? 이번 주에 에이펙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현대차가 수소와 관련돼 가지고 비전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수소차, 뭐 수소 산업.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정상들 의전 차량 192대 투입해가지고 친환경 비전을 알린대요.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얘네들은 원전은 없애고, 왜? 중국이 우리나라 원전 싫어하니까. 그리고 신재생거 이거 좋아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신재생 너무 많이 깔면 전기료 폭등합니다 나중에. 그게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또 이런다니까 또 얼마나 또 밀어주겠어. 친환경이다, 신재생, 녹색 이러면서. 아무튼 오늘 현대차가 에이펙 여기 회의에서 수소산업 비전 선포한대요. 또 그런 또 세션이 또 따로 준비가 돼 있다네요. 이건 넥소. 요겁니다. 홍보는 거기다 해놨대요. 다 전시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간단하죠. 이제 옛날에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이 가가지고 넥소 딱 타가지고 핸들 꺾으면서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때 그랬어요. 나중에 수소차가 또 급등했거든요. 그때 왜 급등했냐면 파리 가더니 프랑스 파리 가더니 거기 가서 현대차 넥소가 있었어요. 그때 그걸 막 또 타더라고 막. 그러니까 막 가더라고 막 테마주가. 네. 다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더니 오늘 뭐가 날랐어요? 이제 봅시다. 차트를. 연료전지가 가더라고. 두산 퓨얼셀이. 근데 이건 왜 가냐? 미국이랑도 관련 있잖아. 미국의 그 전력 수요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급한데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력 확충을 해야 되는데 뭐 SMR 같은 원전을 확보하기 전에 다 짓기 전에 연료전지 갖고 뭘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도 이제 퓨얼셀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대장이니까. 얘네 시가총액이 오늘 2조 6천억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인데 아주 가벼운 대형주지. 이제. 얘가 먼저 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해드렸잖아. 미국의 이제 퓨얼셀 에너지 그거 갈 때 두산 퓨얼셀도 따라간다고. 기억하시나요? 얘가 상한가 가더라고요. 뭘로 간 거예요? 문재인 때랑 똑같은 레퍼토리를 간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딱 꺾이니까 가잖아요 지금. 내일 또 SK하이닉스가 또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 말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횡보하는 거라니까. 계속 조금씩 올라가긴 하죠. 근데 크게 보면 횡보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 반도체도 거의 횡보해요. 횡보하는데 조금 더 올라오는 게 있긴 하지만 거의 횡보라고 보시면 돼. SK하이닉스가 저기 미쳐서 저런 거지 지금. 얘를 딱 돌기 시작하니까 테마주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그만 그냥 코딱지만한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 대형주를 동반한 테마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산 퓨얼셀은 대형주예요. 얘가 가니까 뭐가 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여기다가 종목들 이름에다가 퓨얼셀이라고 치면 5개가 나오는데 2개는 두산 퓨얼셀 우선주고 S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렇게 있죠? 눌러봅시다. 범한 퓨얼셀. 얘도 뭐예요? 똑같잖아요. 9월달에 들었다 놨다 해놓고 가잖아. 거래 터진 거 보세요. 끝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S 퓨얼셀. 얘도 들었다 놨다 해놓고 들썩거리잖아.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두산 퓨얼셀. 이거 말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있어요. 얘도 만들어 놓긴 했어. 근데 앞에 이제 매물대가 워낙 세니까 힘들어서 못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간다. 지금 만약에 두산 퓨얼셀이 더 올라가고 범한 퓨얼셀이나 아까 S 퓨얼셀 같은 저런 연료전지주들이 쭉 올라간다? 그럼 개미들이 살까요? 안 사요. 안 산다고. 왜 안 사요? 내가 개별주 다 때려치고 그냥 SK하이닉스에 몰빵을 했으면 벌써 내가 차를 바꿨을 텐데, 내가 집을 샀을 텐데 이러고 있겠지. 그때 삼성전자를 살걸. 지금이라도 살까? 이러고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번에도 그랬고, 좀만 기다려라. 이제 반도체 다 물릴 거다. 개미들 다 물린다 이제. 그리고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뭐라고 해요. 차라리 다 난 물릴 거라고 본다. 그리고 물렸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못되게 얘기했을까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99%는 가서 물리더라고. 사지 마라. 중소형주 갈 때가 돼서 그런 거다. 뉴스 봐라. 뉴스 너무 좋은 것만 나오지 않느냐. 가서 사지 마라. 사면 물린다. 고생한다니까. 그래도 가요. 100명한테 얘기하면 99명이 사더라고.
제가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럴 때는 제 말 진짜 안 들어. 그래서 대놓고 이제 요즘 얘기해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물릴 사람은 빨리 가서 물려라. 대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되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말을 안 들어먹거든. 결국에는 뉴스 보고 사잖아요. 응?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기재부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내일이나.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저렇게 급등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잠깐만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갖고 얘기했죠. SK하이닉스 보시라니까. 코로나 때 여기잖아요. 이때 미친듯이 올랐거든. 그리고 개별주들이 언제 좋았다고요? 여기서 좋았다니까. 얘가 옆으로 돌면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다 물려버리고 다 물리고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샀는데 중소형주가 가면 뭐해? 돈이 있어야 하지. 없잖아요. 왜? 거기 다 사놨으니까. 이미 개별주를 손절을 많이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바꿔놨는데 또 손절을 해서 중소형주를 산다고요?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몇 달을 참고 기다려요. 근데 여기서 손실이 나거나 계속 본전에서 맴돌고 내가 사야 되는 그 개별주는 날라가고 내가 손절한 것도 날라가고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정신병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답답하시죠? 아, 내 거 안 가고 지수만 가네? 저 대형주만 가네? 답답하시죠? 지금은 답답한 걸로 끝나지. 손절해갖고 종목도 갈아타게 하잖아요? 나중에 정신병 온다니까? 공황장애 와요. 정신병 온다고. 여기도 똑같고 2017년도에 미친듯이 갔죠. 그때 문재인 정부 그때 1년차 때 그때 얘가 고점 찍고 옆으로 돌았거든요. 그때 중소형 테마주들이 바이오주들이 미친듯이 간 거예요. 여기서 그때 항상 레퍼토리 똑같아요. 여기도 그랬고 잘 보세요. 여기도 그랬다니까. 2014년도에 보면은 한번 세게 오르고 옆으로 쭉 돌렸잖아요. 쭉 돌렸잖아요. 이때. 네. 2015년도 옆으로 돌죠. 그죠? 이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중형주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급등하고서 옆으로 돌 때 중형주 이만큼 날아갔습니다. 응?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닥도 갔죠. 당연히 갔는데 중형주 보세요. 미친듯이 갔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의 결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저렇게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고점인지 아닌지 아직 100%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로켓 날아가듯이 급등했다. 그럼 조만간 뭐가 온다고요? 얘네들은 조정이 오고 중소형주 이제 큰 이제 그 개별주 장세가 오는 거예요. 테마 장세가 열린다고. 오늘 하나 확인한 게 뭐예요? 두산퓨얼셀, 현대차고로. 좌파가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가 잘 가더라고. SK그룹.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그때 삼성은 힘들어하고 SK는 잘 가고. 좌파 정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삼성보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기서 준비 똑바로 안 하고 갈아타기 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네. 중소형주 준비하시라고요. 개별주 테마주 준비하시라고요. 아, 난 그래도 대형주 할 거야. 하세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해서 뭐 물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대형주 중에 가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지. 근데 최근에 대형주 중에 안 오른 게 있나요? 거의 다 올랐어요. 심지어 어제 얘기했던 저기 바닥인지 아닌지 모를 저 밑에 처박혀 있는 포스코도 얘도 한 20% 이상 오른 거 아니에요? 20% 이상 올랐네. 단기 급등했잖아요. 지금. 대형주가 여러분 3주 만에 20% 올라왔다?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직 아예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걔는 안 가는 건가 보지. 다른 대형주 다 올라왔는데 아직도 안 올라온 대형주가 있다고요? 걔는 끝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으면은 반등이 안 나오지. 죽은 저기 종목.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마시고, 그죠? 네. 중소형주 하던 대로 쭉 가세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자기 차례가 됐는데 거기서 꼭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좀 잘못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꽤 있으니까. 그래서 힘내시고, 힘드신 거 맞습니다. 내 건 안 가고 이제 대형주만 가니까. 근데 대형주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수록 내가 돈 벌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내일은 또 이제 열려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뭐 저기 누가 트럼프, 시진핑, 뭐 이재명 요런 이제 이슈들, 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많겠죠, 그죠?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뭐 트럼핑 방한 임박했는데, 제가 트럼핑이라 그랬나요?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 같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방한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지켜보죠.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대북주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못하겠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쭉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